북런던 더비. 북런던 더비는 잉글랜드의 수도인 런던을 대표하는 라이벌전으로 런던 북부에 위치한 아스날과 토트넘의 경기를 말합니다. 양 팀은 1887년에 처음 만났지만 본격적으로 라이벌이 되기 시작한 건 아스날이 영고지를 옮긴 1913년부터였죠. 단순한 지역 라이벌이던 두 팀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잉글랜드 리그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1, 2부 리그 승격 스캔들이 일어나며 철천지 원수가 됐고 현재 PL에서 가장 주목받는 더비가 되었습니다. 상대 전적으로는 2024-25 시즌을 끝낸 걸 기준으로 아스날 84승 52무, 토트넘 61승으로 아스날이 우세합니다. 영고지 이전 1910년 헨리 노리스가 재정적 위기에 처한 울리치 아스날이라는 팀을 인수했습니다. 그는 풀럼의 회장이었는데 아스날과 풀럼 두 클럽을 합병해 런던을 대표하는 슈퍼클럽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죠. 그러나 이 합병 계획은 풋볼리그에서 거부당했습니다. 그때부터 노리스는 방향을 바꿔 클럽을 이동시키는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1912-13 시즌 울리치 아스날은 관중수가 겨우 평균 11,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재정은 악화일로였고 결국 1부 리그 최하위에 놓이며 2부 리그로 강등되며 심각한 위기에 놓였죠. 이후 노리스는 재정 회생과 팬층 확대를 위해 남부 울리치에서 북런던 하이버리로 클럽 이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후보지 중 하이버리를 선택한 이유는 당시 지하철 지레스피 로드역과 인접해 있어 교통이 매우 유리하고 인구가 밀집한 이슬링턴, 행리, 핀스버리 지역에서 팬 유입 가능성이 크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결정은 토트넘과 레이턴 오리엔트 그리고 하이버리 주민들의 반대를 불러왔고 심지어 지역 언론과 팬들도 울리치 사람들을 자본 때문에 버렸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풋볼리그 운영위원회는 경쟁 구단들의 항의를 기각, 노리스의 이전을 승인했고 1913년 여름 이적 기간 동안 영고지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새 구장은 12만 5천 파운드를 들여 건설되었고 첫 경기는 1913년 9월 6일 울리치 아스날이 2대1로 레스터포시, 현재 레스터시티를 꺾은 경기였죠. 이전 결과 새 시즌 평균 관중은 약 2만 3천 명으로 이전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하며 재정 안정에 기여했고 이는 노리스의 판단이 옳았다는 증명이 되주었습니다. 이후 1914년 4월부터 구단명에서 울리치를 삭제하고 점차 아스날로 불리게 됩니다. 승격 스캔들 1919년 1부 리그 팀 수가 20개에서 22개로 확대되며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승격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부 최하위였던 첼시와 토트넘이 남고 추가 승격은 2부 상위권이 가질 것으로 예상되었죠. 하지만 아스날은 1914-15 시즌 당시 5위였기 때문에 승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헨리 노리스 구단주는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인맥을 바탕으로 리그 회의에서 아스날의 승격을 적극 로비했습니다. 그는 아스날이 남쪽에서 리그 축구를 가장 먼저 도입한 구단이라며 오랜 리그 기여를 명분으로 내세웠죠. 또한 리버풀 회장 겸 리그 회장인 존 맥케나와의 친분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1919년 3월 10일 열린 투표에서 아스날은 18표를 획득한 반면 토트넘은 겨우 8표를 얻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경악과 분노를 일으켰고 토트넘 팬들에게는 배신감으로 다가왔죠. 한편 노리스는 이후 1927년 재정 부정으로 FA로부터 평생 축구계 추방 징계를 받았는데 이는 팀버스 매각 대금을 횡령하고 운전자급여를 클럽 비용에서 지출한 혐의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적으로 인해 토트넘 팬을 비롯한 일부 역사학자는 노리스가 승격 투표 과정에서도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을 거라 주장해왔지만 명백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솔 캠벨 2001년 여름 토트넘 팬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토트넘의 주장이자 구단 뉴스 출신이기도 한 잉글랜드 국가대표 주전 수비수 솔 캠벨이 아스날로 자유계약 이적을 한 것이죠. 당시 캠벨은 계약 만료가 코앞인 상황에서 재계약을 미루고 있어 토트넘의 팬들을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캠벨은 토트넘의 로컬보이로서 토트넘에는 큰 애정을 품고 있었지만 팀이 우승권에 들지 못하자 한계를 느끼고 잉글랜드 국가대표 주전 수비수라는 위상에 걸맞게 우승을 할 수 있는 팀으로 이적을 할 수도 있다며 조금씩 을 보기 시작하죠. 2001년 새해가 되고 토트넘은 7경기에서 6클린시트를 기록하며 쾌저의 성적을 내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클레어 톰린스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What about your situation, Sol? Will you be staying at Tottenham? 캠벨은 잠깐 턱을 긁고 허공을 바라보다가 짧은 답변을 남겼습니다. I'm staying. 하지만 캠벨은 재계약 요구로 대폭 인상된 주급을 요구했고 팀의 재정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 토트넘은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재계약이 계속해서 결렬되며 솔 캠벨은 거의 토트넘을 떠나는 분위기였죠. 캠벨은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이적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이탈리아에서 연락이 오고 있어서 고민 중이다.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는 맨유나 리버풀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스날은 안 갈 거다. 이런 식으로 팬들을 안심시키는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얼마 후 솔 캠벨은 토트넘 팬들의 뒤통수를 치면서 아스날과
아스날과 계약을 해버리고 맙니다. 2001년 7월 3일 아스날은 기자회견을 엽니다. 취재진들은 시몬의 백업 키퍼를 계약하는 기자회견이라 생각하고 겨우 몇 명만이 회견장에 참석했죠. 하지만 그곳에서 벵거 감독과 같이 등장한 건 다름 아닌 캠벨이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유스 때부터 토트넘 매니저, 토트넘 수비 핵심이었던 솔 캠벨의 이적을 그냥 눈 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강력한 라이벌 구단으로 이적료도 없이 말이죠. 일부 과격한 팬들은 솔 캠벨에게 유다 새끼라고 욕했고 심지어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하죠. 이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건 토트넘 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저번 시즌, 아니 몇 달 전만 해도 라이벌 팀 주장이었던 선수가 갑자기 우리 팀의 수비수가 되고만 아스날 선수들도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후 캠벨은 아스날에서 0102 시즌 더블, 0304 시즌 무패 우승이라는 성과를 보이며 아스날 수비 핵심으로 활약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루이스 피구의 사건과 더불어 이 사건은 수많은 축구 팬들에게 최악의 이적이라고 불리죠. 라자냐 사건, 0506 시즌 리그 단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 토트넘은 4위, 아스날은 5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마지막 경기였던 웨스트햄전을 이기면 그대로 4위를 확정지으며 챔스에 진출할 수 있었고 동시에 11년 만에 아스날보다 높은 순위로 시즌을 마감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경기 전날 벌어졌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런던 메리어트 호텔에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때 먹은 라자냐와 음식들에서 식중독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티모 타이니오, 로비 킨, 마이클 캐릭, 알론 레넌, 이영표를 포함해 주전 선수 10명 이상이 새벽 5시부터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였고 그중 캐릭은 걷는 것조차 힘들어할 정도였죠. 당시 토트넘은 리그 사무국에 경기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리그 마지막 경기는 승부 조작을 막기 위해 모든 경기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사무국 측은 경기 연기를 한 번 허용하면 다른 클럽들도 유사한 상황에서 요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며 토트넘의 요청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상대였던 웨스트햄도 당일 일정 변경엔 동의했지만 다음날로 미루는 건 거부했습니다. 결국 킥오프 시간을 오후 3시에서 5시로 2시간 미루는 것만 허용됐죠. 하지만 겨우 2시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설사와 탈수에 시달리던 선수들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경기에 나섰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요시 베나윤에게 결승골을 허용하며 1대2로 패배한 것이죠. 반면 아스날은 하이버리 마지막 경기에서 티에리 앙리의 해트트릭에 힘입어 위거를 4대2로 꺾고 역전 4위를 차지합니다. 결국 아스날은 챔피언스리그, 토트넘은 UEFA 컵으로 밀려났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스날의 리그 우승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 2024-24 시즌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37라운드 맨체스터 시티전, 리그 경기는 단 2경기만 남은 상황이었고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날은 승점 1-2점 차이로 우승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0대1로 뒤진 종료 4분전, 아칸제의 느슨한 볼터치 실수가 손흥민에게 연결되었습니다. 손흥민은 특유의 스피드로 단독 돌파하며 위기의 찬스를 잡았지만 골대 가까이서 오르테가가 다리를 내밀어 슛을 막아냈고 이에 과르디올라 감독은 그대로 무릎 꿇을 정도로 극적인 반응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골을 못 넣은 상황임에도 토트넘 팬들은 환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골이 들어갔다면 토트넘 입장에선 자기들은 챔피언스 리그 진출도 위험한 상황인데 아스날에게는 우승 가능성을 선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반면 아스날 팬들은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의 실책이 우승을 결정짓는 순간처럼 느껴져 분노했고 일부는 이를 2022 월드컵 결승전 프랑스 대 아르헨티나전의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의 선방과도 비교하며 트로피를 지켜낸 선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사실 손흥민이 아스날의 우승을 막은 건 아닙니다. 아스날은 아스톤빌라전에서 더블을 당하며 승점 6점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아스날이 빌라에게 한 번만이라도 이겼었더라면 슈퍼컵, 손흥민의 빅찬스 미스는 엄청난 스노우볼을 가져왔습니다. 아스날의 우승을 막은 토트넘은 24-25 시즌 유로파리그에 진출했고 여기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유로파 우승을 거머쥐죠. 반면 아스날은 챔스에 진출했지만 4강에서 아쉽게 탈락하고 맙니다. 즉 24-25 시즌의 최종 결과로는 두 팀 모두 25-26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는 쾌거를 거뒀지만 아스날은 무관,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난 시즌 손흥민의 그 맨시티전 빅찬스 미스로 인한 나비 효과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아스날 입장에선 손흥민이 여러모로 미워질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토트넘도 트로피 하나로 덮기엔 부정적인 방향으로 여러 기록을 갱신했다 보니 오늘은 박주영 선수와 손흥민 선수 덕분에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두 클럽의 라이벌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궁금한 더비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